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도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 액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소변이라든지 정액이라든지 쿠퍼액 같은 우리가 이름은 알지만 각자의 특성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분야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요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요도를 다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 요도를 다치는 사람이 어깨나 무릎을 다치는 사람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쳐도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다친 부분이 그쪽이다 보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지식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치는 사람은 반드시 있고요. 다쳤을 때는 굉장히 큰 불편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 그 수가 조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즐기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관련 질환으로 도뇨관을 사용한 일이 많아지면서 요도를 다칠 일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요도에 뭘 집어넣고 흔드는 약간 독특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몸을 덮고 있는 피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 밖을 이루는 피부와 몸 속을 이루는 피부로 말이죠. 그 중에서 몸 속을 이루는 피부를 보통 점막이라고 부르고요. 그 성질이 몸 밖을 이루는 피부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는 물 속에 있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점막은 촉촉하게 젖어 있어도 불지 않습니다. 몸속에선 다양한 액체나 분비물 같은 것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별한 세포가 따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소변이나 대변이 지나가는 길은 대부분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막들 중에서 여러 개에 있는 점막들은 다른 곳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다친 자리가 두껍게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켈로이드라는 체질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흉터가 크게 잡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40대 중반이신 분들은 예전에 불주사라는 그 주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그런 주사를 맞았을 때 유달리 주사 자국이 크게 부풀어서 힘들어하던 친구가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상처가 난 곳이 덩어리 모양의 흉터가 생기는 그런 것을 켈로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현상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체질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도, 요관, 이런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상처가 생기면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그 상처가 크게 부풀어 오르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도나 요관은 동그랗잖아요. 관으로 되어 있는 구조고 그 속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쪽 공간으로 소변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서 흉터가 생겨서 이게 만약에 크게 부풀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아버리겠죠. 요도나 요관이 막혀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도나 요관은 혈관처럼 다른 길이 있지도 않아요. 하나가 막히면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막히면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독이 몸에 쌓이면서 응급질환이 발생하고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해집니다. 제가 남성의 중심이라는 책의 초반에서 다룬 것이 바로 요도인데요. 그 파트에서 요도에 기다란 갈대를 넣고 흔드시다가 큰 일을 겪으신 중년 남성이 나옵니다. 요도는 워낙 예민하고 쓰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여기에 어떤 물체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공포로 다가오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드물지만 이곳에 종종 어떤 기다란 물건을 넣어서 쾌감을 느끼다가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요도 안을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요. 요도의 여러 곳에 찰과상이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요도를 다치면 속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런 경우 본인도 모르게 그 상처들이 자라게 되고 요도가 점점 좁아지다가 소변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요도가 좁아지는 것 이외에 세균 감염도 큰 문제가 됩니다. 제 친한 의사 중에서 자기가 진료 보다가 너무 열이 많이 나는 학생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근데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소변에 염증이 많아서 항생제를 쓰는데 항생제도 듣지 않고 계속 열이 난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찍어보면 어때? 이렇게 의견을 줬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방광에 자석 구슬이 한 30개 정도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그쪽으로 뭔가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실제로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자, 당연히 그 사람은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로 제거했습니다. 요도와 방광에는 원래 균이 없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요도의 시작점은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감싸고 있죠. 전립선에는 끈끈한 점액도 많고 혈관도 굉장히 풍성해서 감염이 생기면 정말 심각한 질환이 됩니다. 일주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고 방치하면 폐혈증까지도 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전립선에 직접 닿은 요도를 세균이 득실거리는 물체를 넣어서 상처를 주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요도를 다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책 요도 파트에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더 넣어뒀습니다. 거기엔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진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끄러지면서 회음부에 사다리가 콱 박힌 거죠. 고환이 터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우리 몸의 몸무게를 생각을 하면 회음부에 사다리가 꽂히는 것은 그 부위를 쇠파이프로 맞은 것과 별 차이가 없는 무서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음낭과 항문 사이에 그 예민한 공간인 회음부 아래로는 구부요도라는 요도의 한 부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회음부를 사다리에 찍히게 되면 그 구부요도가 손상을 받게 되죠. 이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요도가 좁아집니다. 요도는 속에서 다친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 충격에도 좁아질 수 있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나무밭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 나오는 사다리는 위가 넓어서 요도를 다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영상에 나와서도 하는 이유는 자전거를 타다가 같은 경우를 겪는 분들이 제법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체육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점점 늘고 있죠.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안장을 높여서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 완충 장치가 많지 않은 자전거를 타면서 안장을 높여 두시면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갈 때 큰 충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야 뭐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자전거에는 휴대폰 거치대가 있죠. 그리고 야간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로의 노면이 늘 일정하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눈을 팔다가 또는 보지 못한 어떤 장애물 때문에 갑자기 낙차가 발생해버리면 자전거 안장의 앞부분에 회음부를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즐겨 타시는 분들은 요도의 압박이 많이 가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타다가 회음부에 충격이 가해진 다음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심하거나 요도로 피가 흘러나왔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를 들러서 상태를 확인을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도뿐만 아니라 전립선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전거가 전립선에 많이 안 좋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실은 자전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립선에 많이 안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마다 머리 크기가 다 다르고 골반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이란 게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안장을 잘 골라서 좋은 자세로 타면 아무리 오래 타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전거를 타는데 뭔가 불리한 신체 구조를 가지신 분이 자세도 나쁘게 유지하거나 안장의 높이나 제대로 된 종류를 찾지 못했다면 짧은 거리를 타더라도 전립선과 요도에 꾸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자전거만 타고 나면 오줌 눌 때 찌릿하고 불편한 느낌을 며칠씩 느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안장이나 자세를 바꿔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운동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립선염은 무시하고 지날 만큼 그렇게 간단한 질환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요도를 다치면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짜릿한 스릴을 즐기면서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쾌락이란 것은 건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인의 몸을 다치지 않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요도는 제발 가만히 뒀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즐기신다면 요도와 전립선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